네, 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스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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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그래도 예. 일주일 만에 뵙니까 네. 더 예. 반갑고 그러네요. 맞아요. 예. 항상 거의 한 달, 뭐 예. 3주 이렇게 붙다가 그렇죠. 예. 뭐 별로 그렇게 좀 반가워 보이는 표정 같지는 왜 않은데. 회사에 저희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예. 저희의 진심을 네. 무시하고. 예. 제가 이렇게 방송을 굉장히 네. 여러 번 했어요, 같이. 네네네.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셀카를 같이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방송 시작 전에 정말요? 저거 배경으로 계속 찍는데 네. 너무 네. 예쁘지 않나요? 저거는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찍어요, 사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쌤이랑만 안 찍은 게 아니고 맞아. 처음으로 찍어가지고 좋네요. 다른데 피디님도 같이. 찍힌 거 나오면 가만 안 둔대요. 아, 저 찾아봐 주세요. 예. 찾아봐 주세요. 하도 안 찍어가지고 제가 셀카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불만인 게 제 손으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제가 원래 여러분들 실제 보면은 놀랄거려. 원래 이렇게 얼굴이 주먹만 해요.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찍으니까 내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런 건 얼굴 작은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해주셔야 우리가 좀 정상으로 나오니까 아, 그쵸. 얼굴 작은 분들이 이렇게 딱 앞에서 예.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원래. 실제 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생각보다 얼굴 작네. 진짜 작으세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안부를 네. 물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선물 있죠. 맞습니다. 예.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 네. 예, 여기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 네. 이거하고 다이어트 밀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네.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죠. 해커스 문제집가요. 저와 그리고 트러스턴 컨설팅의 송진아 노무사님께서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드립니다. 아, 이거 네. 잘 팔려요? 네. 어때요? 매출이 어때요? 궁금하다. 궁금하죠, 그죠? 이런 질문 네. 처음 들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네. 그냥 저는 출간한 것에 의의를 두고 나쁘지 그래요? 않다. 네, 나쁘지 맞아요. 않다. 아니요, 네. 잘 팔렸는데 송진원 노무사님이 이렇게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좀 알아보세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보세요.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송진원 노무사님. 믿을 너무 사이 좋은데. 예. 아유. 아니. 그리고 또 마지막 선물 또 있습니다. 육아리사 류채은 쌤이 쓰신 IT 개발자 필독서 코딩질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이제 네네. 자기소개서 특집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원래 계획을 했었던 거는 4주였었죠. 처음에는 일주였죠. 아, 일주였어요? 일주 만에 다 끝내기로 네. 했었죠. 아, 네. 일주일 동안 다루기로 했었던 게 4주가 됐다가 예. 지난번에 너무 잘 해주셔서 8주로 대장정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이런 시간이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로. 좀한 문항을 네. 좀 진득하게, 좀 자세하게, 좀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평가 역량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런 방송이 사실은 흔치가 않다 보니까 정말 흔치 네, 않죠.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부담돼요. 왜요? 이거 아주 8주로 내가 지난주에 방송 시작 전에 근데 쌤이 말씀 주셨던 어. 부분인데 8주 하면 되죠. 뭐 이거 8주로 늘릴 수 그러니까요. 없어요 했는데 나 그냥 허세 부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8주로 그럼 야 다시 정정을 해보죠. 뭐. 네. 그래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네, 사례들이 해보시죠. 있었고 네. 그렇죠. 많은 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8주 두 분과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뭐 스텔라 쌤 믿고 있죠. 아, 서로 저는 서로 믿고 팬들을 있습니다. 믿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네.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맞아요. 다뤄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 겨울방학 특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겨울방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저희가 준비한 건데 오늘 다뤄볼 주제는 네. 기업들이 도전, 열정 항상 묻잖아요. 맞아요. 이 그렇죠. 부분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자꾸 이 도전과 열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에서 어쨌든 도전 정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열정 이거를 왜 물어보는 것일까 이제 민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의도를 먼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결국은 기업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 과정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있어서 조금은 더 능동적인 자세, 주도적인 자세, 그러니까 그냥 좀 주어진 업무에서만 만족을 하거나 주어진 것만 이거를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어떤 어려운 부분을 좀 수행을 하겠다, 성취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도전 정신과 열정을 좀 평가하겠다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신입사원을 뽑다 보면 네.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훌륭하네. 근데 가끔 써먹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묻는 이유는 네. 학생들이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요. 이게 그 제가 IBM에 있었을 때 네. CJ도 마찬가지고 신입사원들 지원하는 거 보면 오, 이 친구들 어우 스펙이 보통이 아닌데 네. 우와 이런 경험을 했어 막 이렇게 놀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곧 나를 넘어서겠는데 라고 걱정을 좀 합니다. 근데 1년 지나면은 아무 걱정도 안 해요. 얘네들 나 못 따라온다. 나 못 넘어선다. 라고 자신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배웠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배워. 훨씬 다양한 경험도 하고요. 교수님들이 정말 잘 채워 넣어서 이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나 인상 또 너무 썼어? 많은 것을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현직에 계실 때 아마 조금 안절차게 주셨나요? 그런 게 네.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미안해요. 제가 원래 웃는 모습인데 신입사원 얘기만 하면 그렇게 인상이 써지더라고. 태성 예. 쌤이 빨개지시는 처음 기- 봤어요. 아우 빨개졌어요.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진심이었던 거죠. 진심이에요, 진짜. 아우 얘네들 정말 많이 배워서 얘네들 정말 날 뛰어넘을 것 같은데 네. 학교에서도 정말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개인적으로 자격증도 열심히 준비하고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야 이런 친구들이 내 또래에 있었으면은 얘는 정말 여기저기서 다 뽑아갔겠다 싶을 정도로 훌륭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뽑아오면은 곧 우리가 그동안 회사에 와서 몇 년 동안 배웠던 거 금방 넘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걱정을 하는데 1년 지나면 에휴,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아는 것만 잘해요. 배운 것, 정답이 있는 것만 잘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와서는 여러분들 느끼실 테지만 내가 평생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것 그런 일들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교수님이 정답 알려준 거, 부모님이 정답 알려준 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정답 알려준 그것만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업은 예전 기업과 우리 지금의 기업들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전 기업들은 패스트 팔로워. 아우 두 분 앞에서 영어 쓰려니까 민망하네요. 예. 패스트 팔로워. 네. 예. 뭔가 정답이 있고 거기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었어요. 네. 정답이 항상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었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 빨리 배워가지고 그대로 바로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선진 기업들 많잖아요. 최고의 기업들 정말 많아요. 네. 예. 미안. 최지영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예. 오셨는데 네. 명언을 또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신입은 비용이다. 예, 신입은 비용이다. 맞습니다. 나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예. 어쨌든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것도 명언이네요, 그러다 보니 그렇죠? 내가 전방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헤쳐나가야 되고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걸 내가 먼저 달려들어서 맨 땅에 헤딩도 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는 과거에 우리가 성실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뭔가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리를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즉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못 해봤어요. 아이들이. 해봤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선배들이 아니면 누군가 도와줬던 그 일을 해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과제를 부여했을 때 못해요. 예, 저도 그냥 툭툭 던져주거든요. 맞아요. 제 팀원들한테 던져주면 아이들이 일단 제 일을 받으면 바로 일을 시작 안 하고 1층에 가서 담배부터 피고 와. 어려운 걸 어떻게 주신 건 하지? 아니죠. 아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었죠. 그 처음에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그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것을
제안서를 일주일 동안 써가지고 고객 앞에서 제안 발표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정답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정답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고 있으니 그게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처음 맨 땅에 헤딩할 수 있고 먼저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근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좀 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지금 웃고 있죠. 예, 신입사원 얘기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원해서 자소서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이 네.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특히나 요새 이제 신입사원분들의 연령대 이제 MZ세대 분들의 특성상 약간은 조금 정답에 좀 익숙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일례로 저도 이제 선배로서 이제 업무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신입사원분들께는 이제 할 수 있는 업무를 이제 좀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1시간 이내에 뭐 어떤 이 자료와 관련돼서 좀 이제 데이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업무를 만약에 요청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것을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쭤보는 자세는 참 좋아요. 여쭤보는 자세는 좋은데, 뭐가 약간은 좀 이렇게 정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검색해야 하고 어떤 거 이런 디테일한 거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정답을 딱 원해서 이 정답을 그냥 딱 수행을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을 저도 조금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기업에서 이제 원하는 이 도전 정신과 열정이라는 역량에 빗대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정말 딱 주어진 그 업무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상사가 나한테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결국은 조직에서 원하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어서 내가 이 과정을 하는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딱 그 과정의 업무만 보시기보다는 그 이면까지 보셔가지고 아 이거를 내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역량을 조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MZ 세대의 그 상황들을 빗대서 네, 나온 말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시키는 일까지만 네. 하는 네, 그런 네, 현상도 네. 많은데 네. 그렇다면 이런 사회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도전이나 어떤 열정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항도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더 그래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 같아요. 오히려 사실. 더. 네, 오히려 더. 요새 이제 MZ 세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네. 도전 정신, 열정 정신, 진취적인 자세, 주도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더 평가를 세심하게 하려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뭐 팀워크나 소통력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더 깊이 있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역량 자체는 이전에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역량인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이제 MZ 세대 분들께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는 경향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많이 시키자고 재영님께서. 근데 저것도 실제로 맞는 진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시켜야 하니까. 네. 좀 콕콕콕콕 짚어서 이게 네. 시켜야지만 그 시킨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니까. 네. 근데 또 그게 또 나쁘다고만 또 볼 수도 없을 것 그쵸. 같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하는데 네. 혹시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는데 왠지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더 무섭다고요. 저렇게 일 시켰으면 나 회사 생활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호들호들 떨면서. 조곤조곤 이것도 해라, 이것도 이거 좀 해라. 해보세요. 예, 이거 이것도 좀 해라, 해보세요. 저것도 해라. 예, 데이터 정리해 보세요. 잘했는데요. 예. 이것도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냥 시키는 일만 하지 마시고 이거 의미도 좀 파악해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 이 방송 또 아시는 분 중에 네. 그 스텔라 쌤 팀 원으로 계셨던 분 중에서 제보를 받습니다. 아, 제보 받습니다. 제보 받습니다. 예. 저는 막 던지지만 저는 쉬운 사람이었거든요. 저런 사람이 되게 무서워요. 아, 아, 궁금하네요. 그죠? 난 내 상사가 저랬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셔야 또 예. 회사가 잘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회고를 하게 되네요. 예, 그죠? 자아성찰, 맞아요. 그 방송을 통해서 참 예. 자아성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도전 열정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짚어봤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문항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도전 정신을 발휘했었던 사례, 뭐 열정을 발휘했던 사례에 대해서 뭐 기술하세요 이렇게 뭐 정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 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있어서 제가 꼭 항상 코칭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를 활용을 하셔도 괜찮은데 뭐 이를테면 팀 프로젝트나 공모전에 참가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뭐 수상을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소재들을 보통 고르시거든요. 다 좋은데 이거를 좀 목표라는 것과 관련해서 정의를 하실 때 이게 그냥 나한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어졌었던 어떤 팀 프로젝트였고 뭐 예를 들어서 교내 활동에서 이거는 원래 했었어야 됐던 활동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도전이라는 이제 기업에서 평가하는 역량 부분에서는 약간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좀 기술을 하실 때 내가 원래 교내에서 해야 됐던 활동의 범위는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높은 수준의 목표를 내가 세웠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했다라는 그 실행 전략 부분을 좀 기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한 5명 정도가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였는데 네. 1명 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두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어떤 마감 기한이나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뭐 한계가 있었다든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장치를 좀 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내가 뭔가 전공 부분이 아닌 비전공 부분에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의였지만 내가 여기서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소재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한 단계 더 장치를 두시면 보다 더 좋은 평가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군 경험이나 그 경험의 소재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퀄리티를 기업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경험의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내가 주어진 건 무엇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 목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영님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톤으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조용히 갈구는 헌터 스텔라. 예, 지금 저 톤으로 신입한테 시킨다는 거죠? 뭐 조용히 갈구는 뭐. 네. 근데 오랜만에 재영님이 오시니까 네, 좋아요. 반갑고 좋네요. 입사한 네. 거 맞죠? 입사 안 했구나. 참 합격한 건 맞죠? 아까 얼핏 봤는데 26일 출근 26일? 예정이시다. 오, 드디어. 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지금 몇 이 명이 시간이 기다리는 얼마나 거예요, 귀하실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럼 택배 사차는 그만둔 거예요, 지금? 재혁 씨?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하셨어요? 요즘 안 오셨는데. 상하차하고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맞아. 그래서 궁금하다. 맞아요. 그렇네요. 자, 우리 그 자소서에서 네. 어떤 식으로 묻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자소서에서는 대표적인 게 SK 거 보시면 돼요. 어. SK 보면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니, 잘 아세요? 재영님의 근황을 다른 어.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진짜. 그래요? 너무 좋네요. 백화점에서 네. 보안 일을 네. 하신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다고. 아, 그래요? 진짜 열심히. 아유, 열심히 진짜 별일 다 감사합니다. 하시네. 우리 엄만단장님. 아유, 고마워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재영님 근황. 어, 우리 탑스까지 오셨어.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보이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예. 네. 든든합니다. 네. 예, 이거 8주 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하면 근황 토크도 하고 하다 보니까 흐름 계속 끊기는데 좋네요. 좋습니다. 뭐 어차피 뭐 네. 예. 8주인데. 8주인데 네. 그죠? 연합뉴스 인사팀도 재영님을 알고 계시다고. 아, 정말요? 네. 네. 진짜 그럴만한 것 같아요. 거의 매화 언급이 되고 있어서. 예. 입사하는 최정님을 위한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네. 예. 체크박스. 예. 어떻게 차쌤의 노래. 할까요? 차쌤의 노래를 한번 기다려볼까요? 네. 네. 그 차쌤의 체크박스를 기다리면서 좀 저희는 차쌤. 이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자, 그래. 참 매근 끊기는데 뭐 그러니까요. 나쁘진 지금 않네요. 이제 예. 좋습니다. 그래, 이게 항상 네. 그래요. 스스로 높은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큼 네. 애써서 노력했느냐 이런 톤으로 주로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면접에서도 이거 이어서 아니면 아예 탁 프로젝트 자소서에 쓴 것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그 목표를 왜 세웠느냐,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 포기할 만도 했는데 그것을 극복했던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면접의 미끼예요.
그러니까 면접의 소재들을 던져주는 시간으로 보자라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그 SK 자소서 그거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대부분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인이 설정한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의 수립 과정이 무엇이냐,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을 쓰라고 했어요. 왜 쓰라고 했겠습니까? 가능성이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야.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그때의 감정, 생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게 잘 드러나도록 써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이 도전 열정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고민이 된다면 일단 소재 선택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how에 대한 이야기는 SK 자소서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난번에도 SK 자소서를 다루긴 예. 했지만 네네네. 진짜 자세히 설명을 네.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친절하게. 예. 맞아요. 우리 이런 방송을 안 보는 사람들은 네. SK 자소서를 쓰기를 제일 어려워해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아는 너무 사람들이잖아요. 쉽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방송 보면 쉬워져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합격하고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방송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전과 열정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괜찮긴 한데 예. 딱 주제를 선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까 여기서도 군대 맞아요. 얘기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아르바이트 얘기 되나요? 아르바이트 얘기 다들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어때 군대 얘기 쓰는 친구들 많이 있죠. 있어요. 뭐 기억에 남는 소재 부분이 제가 예. 정확하게 용칭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부단의 리더셨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꼴찌의 그 부대셨대요. 뭐 아. 어떤 부분에 성적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었던 부대였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훈련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그 부대를 만들었다라는 예. 그 성적 부분의 그 정량적인 수치 부분이 있었던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케이, 좋다, 괜찮다. 그래서 그걸 살려서 소재로 한번 해보자라고 실제로 컨설팅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네. 그 저는 기본적으로 군대 얘기는 가능한 쓰지 말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군대 이야기, 수능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은 가능한 네.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모두 다 쓰지 말자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 네.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의 군대,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군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긴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원하는 사람들의 반은 남자거든요. 대부분 거기 80%, 90%는 군대를 다녀와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저 친구 말고 내가 뽑혀야 됩니다라는 얘기,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도전적이고 더 열정적입니다라는 얘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다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최고 도전적인 경험 사례야. 근데 면접관, 서류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쟤도 했고 쟤도 했고 쟤도 했고 쟤도 했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날 차별화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서류심사위원, 면접관 이런 사람들은 40, 50대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대라는 것은 요즘 군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거예요. 그게 군대냐? 야, 그게 경영 캠프지 그게 군대냐? 기간도 짧잖아. 2년도 안 되잖아. 1년 반 하고 오더라고요. 1년 반 하잖아. 거기 뭐 핸드폰도 한다며? PC방도 있다며? 밤에 공부도 할 수 있다며? 야, 그게 무슨 군대야?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게 힘들면 우리 회사 들어오면 못 버텨낼 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그 사례가 면접관 서류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병 캠프라고요. 네. 보통의 경우는. 네. 그래서 가능한 쓰지 말자. 맞아요. 이지만 네. 제가 한 학생한테는 쓰자. 맞아요. 적극적으로 쓰자. 소재를 듣고. 한 친구가 맞아요. 있어요. 그 친구는 그 기흉이라고 폐에 물이 차는 네. 병이 있어요. 네. 그게 군대 면제받을 수도 있는 그런 네. 병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해병대를 꼭 가고 싶었어. 한 번 떨어졌어. 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네. 또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어.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결국은 몇 번 지원해가지고 해병대를 갔어요. 오. 그리고 무사히 제대를 했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건 도전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맞아요. 스텔라 쌤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운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는 보통의 군대 가는 것은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목표가 될 수 있었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또 예,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주도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목표이고 이것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전 사례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 어떤 친구는 저한테 선생님 저 그 수영 마스터반인데요. 이거 내가 수영 마스터반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을 쓰면은 도전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달라질 그치, 것 같아요. 그치. 뭔가 나의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했다 예. 하면은 너무 좋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수영의 경험이 애초에 있었거나 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예.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정확해요. 예, 수영 잘하세요?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수영 잘하세요? 좀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운동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조금 쉽게 배우는 편이라서 저에게 있어서 수영은 도전이 아니었어요. 나는 수영하면서 저는 마지막에 저변까지 했었는데 내가 물개인지 알았어, 내가. 이렇게 잘하면 물개인지 알았어. 나 다리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알았어. 나 같은 사람한테는 도전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쵸. 그래서 딱 듣고 나서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들어봅시다. 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가족끼리 놀러 가서 계곡에서 빠져 죽을 뻔한 거야. 끄집어내줘서 네. 인공호흡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20살 때까지 물 근처를 못 갔어요. 너무 두려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20살 넘어가면서부터 나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영장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가락을 담그는 순간 숨이 멈을 뻔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잠기고 가슴 잠기고 하고 나서 그걸 극복하면서 결국은 마스터반까지 갔거든. 쓰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저 운동 잘하고요. 운동 잘하지만 수영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저는 한번 등록하고 지금 마스터반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잘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제 자체가 소재 자체가 이게 돼, 안 돼 이것은 아니고요. 그 뒤의 이야기.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네. 이게 얼만큼 힘든 일이었었는가 네. 이게 보여지면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요. 네, 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게 제가 지난번에 스카이다이빙 얘기 아, 했었잖아요. 네네네. 저도 했고 스텔라쌤도 맞아요. 하셔가지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그걸 좀 이겨내고 싶어서 스카이다이빙을 했거든요. 유진님이? 네. 아 진짜. 그래서 이런 사례 근데 이렇게 고소공포증 있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사실 쉽지 그쵸. 않을 텐데.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싶은데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게 싫어서 이걸 제대로 이겨내야겠다 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써도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반전? 될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얼마큼 힘든 건지 성립이 되어야 이게 될 진짜 것 같기는 어렵네요. 해요. 그걸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또 진위성 여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꼬리 질문을 할 텐데 고소공포증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게 가능했나요? 그러면 그때 있어서 어떤 노력을 추가적으로 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라는 거죠. 이걸 그러면. 진짜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저처럼. 예, 예. 근데 이런 항목을 선정을 할 때 예. 유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이 면접에서 이어졌을 때까지의 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스토리를. 쓰시면 좋겠다. 아까 SK 구조화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이제 그 측면인 건데 이를테면 이제 목표를 왜 선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혹은 나는 물을 무서워했는데, 혹은 나는 이제 해병대를 갈 수 없을 정도의 기흉이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내가 이 목표를 왜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사실은 납득이 가능 우선 해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유와 관련돼서 그럼 내가 이 목표를 달성 이제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한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목표 달성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100% 이걸 수치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한 이 정도 확률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아까 해병대 같은 경우도 이전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탈락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다라는 것을 객관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 3자 입장에서 들어보았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좋은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행 전략을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가지 정도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만 했다라고 하기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 전략이 뭐 한 1, 2, 3 정도가 내가 단계별로 어떻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내가 신체적인 조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근 1년간 내가 매일 뭔가 이렇게 러닝을 했다든지 그래서 총 몇 킬로미터를 뭐 완주했다든지 그러니까 약간은요. 저는 이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생색을 조금은 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셨었던 그 노력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3자가 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해서 결국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데요. 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내가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도 충분히 절절하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해병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과 그 번지 점프 했다 그랬죠. 네. 그거하고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도전은 될 수도 있어. 잘 표현하면. 그런데 열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은 꾸준히 그것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를 했느냐. 그냥 가서 눈 질끈 감고 뛰어내렸다. 이러면 이제 저 열정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도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뭐 몇 층에 올라가고 몇 층에 올라가서 아래 보고 이런 것들을 했다. 뭐 10번 내려갔다 왔다 이런 구체적인 맞아요. 열정이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번지 점프를 도전하기 전에 내가 1m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을 한번 하면서 이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꾸준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 진짜 우리 억만장자님 말씀대로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소개 쓰는 게. 그렇죠. 어렵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근데 내 돈 내고 왜 그래요? 전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즐겨요? 너무너무 즐기는가. 무섭다 진짜.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반복되는데 조금 말하면서 즐긴대요.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건 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무서워요. 진짜요? 죄는 아니지만 무서워요. 저는 되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뛰었을 때 그 구름밖에 없고 막 이런 게 너무 맞아요. 혹시 그 팀원 직원들 억지로 끌고 가서 같이 뛰게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무섭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하실 분만 하세요. 자, 누가 안 했나? 라고 해서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상사인데. 내 돈 내고 왜? 암묵적 강요. 나는 놀이공원 가서도 왜 저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요. 예. 차쌤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누가요? 지난번에 차쌤이랑 저희 스카이다이빙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건쌤이랑. 진짜 아, 무섭다고 쌤은 하셨어요. 싫다고. 나도 싫어요. 내 돈 내고 왜 내가 이렇게 위축이 돼야 돼? 위축 안 돼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없는 움직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나. 굳이? 굳이. 나한테 돈 느끼지 준다면 할지 않아도 모르고. 난 느끼지 않아도 그게 또 돼. 비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아유, 그걸 고기 한 점을 더 먹지. 우리 차쌤이 다이어트 경험과 관련된 거. 이런 다이어트요? 거. 어때요? 다이어트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 나에게 간절함이 묻어져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눈물나게 고생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의미가 부여가 됐고 그게 얼만큼 힘든 것이었는지 그냥 갑자기 쪘는데 한번 빼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뺐어. 이러면은 별로 몇 킬로부터인가요? 예. 제가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만에 8kg가 빠졌거든요. 예. 근데 나는 그냥 빼볼까 하면 빠지거든. 진짜요? 이런 사람한테는 도전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리고 빼는 것 자체가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뭐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신발끈 멜 때 좀 숨만 차면 그만이야. 간절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네. 그것을 위해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지도 않았어. 네네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는 되냐 안 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뒤에 무엇을 받쳐주느냐.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초블레스에서 제공하는 다이어트 밀키트를 함께 그러니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강식품 가져갑니다. 기업 자기소개는 괜찮지 좀 기발한 신박한 아이디어. 생각인데. 이게 전 주의할 게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좀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객관하라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네. 예전에 어디서 말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이 서비스가 유행했었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에베레스트산 중턱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 사진 찍고 내려오는 그 서비스가 300만 원이었는데 네네네. 2년치가 밀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뭐냐? 객관하지. 일종의 사진이 있으니까. 나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등반해서 아. 여기 와서 이렇게 했다. 네네네. 라는 그 뭔가 남들한테 우와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소재만 가능할 것이라고 자꾸 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유행하는데 우리는 알거든요. 나중에 자소서 맞아요. 합격했다 쳐. 면접 가서 몇 마디 물어보면 진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몇 마디 물어보면 맞아요. 정말 금방 금방 그거를 알아요. 알게 돼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이게 에베레스트 산을 이거를 완주했다라는 것과 북한산을 완주를 했다라는 네. 것과 그 경험의 퀄리티를 기업에선 절대로 평가하지 그럼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여러분들께서 강박을 혹시 갖고 계셨다면 전혀 마음은 그거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강박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 성공.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사례가 있어. 당신들이 고민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 첫 번째 사례는 적당히 높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했어. 그래서 성공했어. 성공 사례 하나. A 성공 사례. B 사례는 정말 달성하기 높은 목표를 정했어. 나의 수준은 여기인데 달성하기 이만큼 어려웠어. 근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노력을 했어.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했어. 근데 결과는 실패야. 자, 대부분 이 성공 사례를 쓰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기업에서는 실패했더라도 이 사례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노하우 알려줄게. 그럼 당신들 성공할 수 있어. 다만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와. 그럼 우리가 성공시켜줄게.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강박, 성공해야 된다. 결과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 강박은 벗어던지는 것. 이거를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데- 어려운 이유가 네. 그러니까 좀 마지막 끝이 해피엔딩이어야 되게 그럴 것 구조를 같아요. 잘 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맞아요, 입장에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것도 직무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살짝 톤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맞아요. 경력사원 또는 R&D 네. 이런 데는 결과 자체도 중요하긴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을 제외한 네. 다른 곳에서는 그것보다는 성공 실패보다는 그게 얼만큼 어려운 거였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악착같이 독하게 달려들었는가 맞아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노파심의 SK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네. 최고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네네네. 이제 그 문제의 유형들을 보셨을 때는 저는 그거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항을? 네, 그래서 문항에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다라고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왕이면 최고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다 보니까 그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소재 중에서 가장 조금 더 성과 위주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선택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출제된 그 문항에 네. 그 부분을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도전 네네네. 열정이어도. 지금 네. 백마탄 억만장자님이 네. 얘기해 주신 실패했으나 이번 계기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열정. 이런 것도 저는 활용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사례를 요구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아무리 봐도 정말 높은 목표를 세웠는데 실패했던 거와 너무 이 성공한 사례는 너무 가치가 낮아 보이고 도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여. 이거는 경우 수가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높은 목표를 세웠는데 실패했다. 이건 무조건 못 쓰느냐? SK 자소서에서 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기 의미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성공이라고 내가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다.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렇죠. 과정이 성공이야. 네. 예.
이게 면접에서도 이게 확장돼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뭐예요? 어렵죠. 성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니? 예. 맞아. 내가 만족하는 거? 그게 될 수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예,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이라는 거. 멋지게 말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죠? 아니요. 그냥 기대해야지. 저는 근데 기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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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외워야지. 제가 좀 시련을 겪고 있네요, 예. 여러분. 아, 근데 저는 이 성공이라는 게 가정 내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성공이 조금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가정 내에서는 저희 진짜 가족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제가 뭐 엄마로서, 딸로서, 부인으로서 뭐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제가 이제 만족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성공인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사실 저는 제가 계속 즐길 수 있는 업무를 하면서 의미 있는 그 일을 좀 오랫동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회사를 나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네.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무엇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그쵸. 없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면접관한테도 면접에서도 그렇게 본인의 가치관을 먼저 기준을 제시해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공을 해왔습니다. 네, 네. 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실패할 뻔했으나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성공한 사례도 어. 네, 저는 너무 오히려 좋죠.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네, 실패를 할 뻔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는 것을 통해서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 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성공이라는 그 이제 결과로 이제 도달하시게 된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도정 열정을 다루는 이 항목에서 아무래도 이제 과정 쪽으로 갈지 아니면 네. 뭐 결과로 결과로 갈지 이걸 갈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좀 이상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건 근데 MBTI랑도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오. 어떤 분은 과정을 중시하시는 분이 네. 있고 어떤 분은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과정을 좀 중시하는 성향의 사람인데 기업에서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해당 지원자분이 해당 역량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이거를 갖추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 과정을 통해서 증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열정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는 그것 말고는 사실은 증빙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논리가.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역량을 잘 이해했고 이거를 쌓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의 여정을 보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차쌤께서 예. 나만 알아먹는 실패만 적지 맞아. 않으시면 뭐 될 억하 듯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듣는 거 아니고 알아먹는? 알아먹는. 알아먹는? 예,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네. 오늘 스텔라 쌤 네. 특집으로 한번 해보죠. 나 되게 궁금한 게 네. 많아. 왜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걱정하지 궁금한 게 마세요. 많아.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네. 자제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네네네. 수학이 8점이야. 네. 전 그러면 공부 안 시킬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공부는 DNA잖아요, 사실. 어. DNA예요. 내가 아무리 그거를 해봤자. 어.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그거는. 네. 그래요? 네. 공부하지 어쩔 수 말고 너 없어요.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 아니 돈 벌어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제 자녀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결국 제 역할이니까 예. 그거를 계속 저는 찾아주겠죠. 근데 공부는 저는 그럼 안 시킬 것 같아요. 어. 8점이라는 숫자는 예.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거는 8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8점이 80점은 될 수 있겠지만 예. 8점이 100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한 그 과정을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네, 저는 열심히 정말 했다라는 전제하에 네. 8점이 나왔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유로울 수 있어. 자식한테. 그럼 남편이 남편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막 유튜브 보면서 네, 음식 네, 만드는 네. 거 네. 탁 준비해가지고 네, 네, 네. 맛있게 음식을 장을 끓여왔어. 네. 한 입 떠먹으니까 토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아 진짜로 요리를 네. 못해서 네. 신랑이 네. 포기했어요. 아, 포기했어요? 네, 잘 못해요. 하는 것만 하고. 예. 오. 그런데 어쨌든 네. 남편이라도 좀 했는데.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그건 뭐 맛이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어. 신랑이 딱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저랑 또 음. 다르게. 그래서 그 친구 성향을 또 제가 아니까 그치, 난 그럼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한 입 딱 떠듣고 네네네. 여보 짜네. 진짜 그래요, 저희 신랑이. 얼마나 진짜? 무서울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 그 저기 이거 스텔라 쌤이 쌤이 여보 제가? 짜네요. 좀 짜네요 오늘은. 오들오들 떨고 있을 거야. 아마. 아 정말. 맞아요. 과정과 결과. 네. 사람은 다 다르죠. 네, 그죠?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면접관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이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소서에서도 그렇고요, 면접에서도 그렇고 나의 가치관은 그러니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도전을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단순히 또 도전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열정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럼요. 그 맞아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저는 이런 구조를 많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어떡해요? 뭐냐면 일단 맨 앞에 목표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난 도전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래서 뭘 도전했다는 거지 끝까지 들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뭘 도전했다는 거야? 그게 왜 도전이야? 그러니까 도전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난 맨 앞에 먼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것을 목표로 무엇인가를 했어. 스텔라 쌤이 얘기했듯이 가능한 이거를 뭔가 수치와 뭔가 객관화를 시켜주면 더 좋고요. 그렇게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세운 목표여야 된다. 맞아요. 처음에 남들이 시킨 것.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 이야기가 네. 대부분 남이 시킨 거야. 예, 그런 것들은 좀 반감이 된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이 목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목표 세운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나의 수준은 여기야. 나 지식적으로도 부족해. 경험도 없어. 기말고사 기간이라 시간도 없어. 이걸 도와줄 만한 친구나 선배도 없어.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 갭이 너무 큰데 이것을 메워주기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절절하게. 어. 그리고 여기다 객관화까지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이 안 지금 돼. 예, 아, 이런 표현 한번 다들 줘보세요. 야, 되겠어?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저한테 좀 이렇게 표정 연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되겠어? 딱 좋아요. 턱이 조금 올라가요. 이렇게 턱이 조금 올라가고. 근데 너무 예뻐. 되겠어? 되겠어? 화면을 봤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거만하게 하는데 나는 진짜 밉상으로 나고 여기는 좀 예쁘게 너무 나오네. 예뻐. 아이씨, 이거 아이고. 되겠어? 네. 이게 되겠어? 너 경험도 없잖아. 맞아요. 이거 이 과목 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아. 야, 이거 경험 있는 애들이 달려드는 곳이야. 이런 얘기. 이거 모두가 불가능할 거야. 불가능이라고 했다. 맞아요. 그래야지만 객관화가 돼. 아. 만약에 그쵸. 나 혼자서만 이게 이렇게 해서 어려웠어라고만 끝내버리면은 네. 야, 네 의지 부족 아니야? 그렇죠. 네가 의지가 부족한 거야. 그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네. 나는 인상 쓰는 거면 네 인상. 이거 얘기 표정. 이게 되겠어?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의미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려고 했어? 라는 거지. 나에게 있어서 스카이 점프는, 네. 스카이 다이빙은 나는 의미가 없거든. 그거 왜? 도전이 아니야. 다 왔네. 예. 다시 돌아서. 그렇죠? 계속 내리 박혀 있어요 지금. 왜 할까 제가 너무 도대체 그거를? 구체적인 왜 할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쵸.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서류 심사위원 면접관에게 있어서는 저 객기 부리고 이해가 있는. 안 된다. 객기야. 이건 도전이 아니라 객기야. 객기였던 거예요 지금. 객기부리고. 객기가 됐네. 객기 부리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거. 저는 이런 구조를 시켜야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구조가 이랬으면 좋겠다. 도전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네. 목표가 무엇인지 명시해주고 스스로 한 것이고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나의 액션 단계를 보여주면 어려운 목표인데 슬렁슬렁 했겠어요. 그쵸. 죽도록 악착같이 했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서류심사위원 면접관이 그 글을 읽고 답을 듣고 나서 저놈 참 독하네라는 아, 느낌이 되면은 참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너무 집중하셨는지. 예. 왜 오늘 저기 좀 스텔라 쌤 면접 보는 분위기로 그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댓글에 네.
한 줄 건너서 하나씩 스텔라, 스텔라, 그러니까 스텔라, 진짜 스텔라. 그렇다. 오늘 특집이야, 스텔라 특집.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대신. 네. 네, 직접 질문해 드릴게요. 태성쌤. 아유. 이제 태성쌤. 빵은님. 최고. 복 받을 거예요. 또 이제 다음 글. 복 받을 거예요. 자, 이제 제 조카도 들어와야지. 이렇게 우리 태성쌤이 좀 네. 구체적인 너무. 구조를 네. 말씀해 주시고 추천해 주셨는데 네. 스텔라쌤은 좀 구조 어떻게 잡는 걸 추천하세요? 말씀을 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살을 덧붙일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실 수 있는 그 소재들 중에 선택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드라마틱했던 어떤 사례들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게 될 어떤 뭐 학업 활동이나 뭐 대내 활동이나 이런 소재들 중에서도 뽑아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있어서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공모전이나 뭐 어떤 대내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뭐 서포터즈 활동도 좋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활동에 참가를 하는 것에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실 때 그때 있어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면접관들이 평가를 할 때 이게 설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점만 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를테면 이 활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전국 단위의 어떤 활동이었는데 한 몇백 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 혹은 뭐 어느 정도의 뭐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거를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었는데 혹은 어땠는데 내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걸 입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전제 조건을 성립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수상을 한다라는 것도 목표를 내가 왜 설정을 하게 되었는지 물론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해당 역량 부분을 함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과정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가 객관적으로 뭔가 입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판단을 했고 특히나 이거를 입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이거를 뭐 분석을 해야 했고 뭘 했어야 됐는데 혹은 뭐 몇백 명 앞에서 내가 뭐 발표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에 이제 의의를 두고 목표를 내가 스스로 이거를 설정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이 해당 부분을 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 결코 쉽지 않았다. 같은 구조죠.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는 어땠었는지 인적 자원으로서는 뭐 어땠었는지 그래서 내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었던 실행 전략은 이거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해당 부분의 전문가분을 좀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든지 뭐 추가적으로 해당 어떤 전문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든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런 실행 전략을 뒷받침해 주시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내가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는 정말 끈기를 발휘해서 이 목표를 결코 이제 놓치지 않겠다, 성취하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이렇게 성취했다. 약간은 그러니까 구구절절 그래서 제가 약간은 생색을 좀 내야 된다고 표현을 했던 게 이렇게 좀 구구절절 해당 상황 부분과 실행 결과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네. 저희 너구리 PD님 네.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스텔라 쌤 얘기한 거 여기 편집해가지고 좀 1.2배속해가지고 돌리면은 굉장히 좋다. 내용도 텍스트로. 좋고 랩으로 랩하듯이 비트 밑에 거의 깔아주고 읽으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밑에 비트 깔아주고 이렇게 쇼츠 만들어놓으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무슨 날인 거죠? 진짜요. 우리 태성쌤도 마찬가지고 다들 어. 너무 다 퍼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영업 괜찮으신 기밀인데 거죠, 이거 두 계속 분 다?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진짜 객관화 예.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나만이 알면 나만 알아먹는 실패 아니고 네. 모두가 알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 이런 네. 것들 좀 객관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 그런 문항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항목을 작성하기 전에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준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저희가 이 방송 이거를 이제 시작할 때쯤에 어떤 신입사원분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MZ세대분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영향이 조금 더 강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면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인데 뭘 더해 그냥 월급 받는 만큼만 하는 거지라는 그쵸. 부분도 너무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이 열정과 도전이라는 것을 특히 신입사원분들께 왜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신입사원을 신입사원으로만 보고 채용을 하질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입사원분들의 10년 뒤 이 기업을 이끌어갈 이제 차세대 리더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책임을 보고 이제 비전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킨 일만 한다면 사실은 발전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항상 뭐 작은 경험이어도 좋으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스스로 뭔가를 좀 하겠다라는 그 진취적인 자세를 좀 준비하시면 스텔라 쌤분은 태생 눈빛이 아련했어요? 제가 못 봤어요, 듣느라. 방송으로 봐야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련히 이렇게 하면서 집중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반한 눈빛으로. 네. 네. 어쩔 줄 몰라요. 푹 빠졌어요. 네, 진짜. 네, 그랬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푹 빠졌는데 얘기하는 동안은 푹 빠지는데요. 끝나고 나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 가지 감정이 다 드시는 거예요, 이제. 네, 이중적인 아니에요. 감정이 계속되네요. 야, 무서웠겠다. 네. 아. 그러니까 예, 진짜. 저는 이거 준비를 그 학생들이 소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많죠. 예. 근데 소재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는 것. 소재 있어요, 대부분. 제 맞아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없다고 있어요. 생각하는데 얘기를 하나하나 끌어가다 보면 있어요. 너무 본인이 크게 특별한 것, 이것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먼저 찾아보도록 노력합시다. 네.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없어. 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어떻게 예.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해줬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조건에 맞는 것으로 지금 뭔가 팀 도전을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있어. 거예요? 그렇죠.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남들은 야 우리 선배들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조금 높은 목표를 우리가 전국대 뭐 공모전에서 첨가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면 야 나 취업을 위해서 사례 만들어야 돼. 1등 목표를 하자. 이렇게 한 번쯤 해보는 거야. 맞아요. 이참에. 다들 만들으라고 했더니 이제 바쁘게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아. MSG 좀 쳐도 되나요? 근데 이건 수위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강조드리지만 거짓은 절대로 하시면 안 그쵸, 돼요. 그쵸. 거짓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약 조절은 조금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진짜로 뭐 원래 순서가 이걸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는 원래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 과정 부분에선 내가 잘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소재 부분은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조금은 강약 조절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너무 이거를 거짓을 만약에 첨가를 하면 다 들통나요. 맞아요. 거짓말 얘기하면 다 들통나요. 네, 다 들통나요. 내가 갑자기 욱해가지고 생각나는 학생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봤던 학생이에요. 마지막에. 왜냐면 화가 나더라고. 이렇게 다를 거고선 듣는데 선생님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라고 하더니만 아 그러지 말고 합격한 사람이 했던 자소서하고 그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도전 열정 저 그런 거 없어요. 아니야, 네 거 찾아보자. 너 면접에 가서 분명히 들통난다. 그랬더니 저 거짓말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저 그냥 그거 합격한 사람 거 몇 개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외워서 내 거라고 얘기하게요. 이러는 거야. 안 되는데 그거는 전혀 그쵸. 들통납니다. 전혀 무조건 될 수 들통나죠.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협박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오, 아무리 무섭네요, 합격을 그거는. 하고 싶으셔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저기 교보에서 베스트셀러 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합격 자소서 믿지 마라. 그러니까 합격 자소서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썼던 그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면요. 금방 들통이 나고요. 요즘에 또 그럼요. AI가 다 걸러냅니다.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너무 듣지 말고 네. 다른 사람의 합격 자소서는 그냥 오늘의 운세다 정도로 보고 이렇게도 맞아요. 쓰는구나. 네. 이제 여러분들의 소재를 개발하는 거, 찾아내는 거 여기에 집중하셔야 지금도 늦지 됩니다. 않았다. 늦지 않았습니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베테랑 자소서 베테랑 쌤들을 모시고 두 번째 문항을 이렇게 네. 결국 8번 하겠네. 계속해서 8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보여드릴 테니까 네.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역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샷바! 샷바.